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일어난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인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 여객기 참사 사고 관련 영상입니다. 12월 29일 방콕발 여객기가 오전 9시 전 국내에 착륙하기 전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항공기 엔진부에 발생하여 지속적인 운행과 랜딩 기어 기능의 마비로 불가피하게 동체 착륙을 하게 되었고, 동체 착륙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밀리는 속도가 전혀 줄지 않았던 항공기는 공항 내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고 있던 흙무더기와 콘크리트 지반을 들이받고 대파 전소하였고, 이로 인해 181명의 탑승객 중 생존자는 단 2명이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이자 전대미문의 사고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소식을 접한 사람들마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각종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국에 합동 분향소가 꾸려졌고, 현재 대통령 직무대행인 최상목 직무대행은 30일부터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이 항공 참사에 관하여 원인부터 과정, 책임의 주체 등 다양한 뉴스 정보와 의문을 포함한 찌라시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 관련 뉴스를 살펴보던 중 어느 부분에서 의문점이 들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부의 강요들과 인사들, 정치 관계자들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앞다퉈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 들러 빠르게 진상을 파악하고 유족을 만나 애도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스 영상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은, 일부 사람들은 행안부 장관을 찾으며 분노한다던가 제주항공을 폭파하고 싶다며 토로합니다. 물론 소중한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은 지금 제가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아직 사고의 원인과 진상 등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책임과 원망의 소재가 벌써부터 한쪽에 쏠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족들을 비판하거나 딴지 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유족이나 참사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비통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고의 전체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를 전체적으로 바라본 시점에서 크게 나누면 1번 버드 스트라이크, 2번 랜딩 기어 미작동, 3번 동체 착륙, 4번 둔덕 충돌, 5번 구조활동 및 사고 수습, 6번 번외, 공항의 입지 환경과 그 외의 것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진 부분을 파트별로 분류하면 1번은 재해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만 약 평균 12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거의 한 해 2만 건에 달할 정도로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하늘이 다 우리 것이 아닌 만큼 무조건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요소라 재해로 분류됩니다. 2번은 제주항공에서 운행 중인 보잉기의 기기 오류입니다. 정비 불량이라는 것보단 앞서 1번의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분명한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3번은 이번의 이유로 인하여 제주항공 소속의 기장과 부기장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동체 착륙을 선택하게 되었고, 기장과 부기장의 재량과 능력으로 동체 착륙은 성공하였습니다. 4번은 항공기가 동체 착륙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제동력을 잃고 빠르게 돌진하는 항공기 앞을 견고한 구조물이 가로막아 결국 항공기는 대파하게 됩니다. 이는 무안 공항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기 위해 별도로 구조적 보강을 거친 것입니다. 5번은 사고 발생 후 빠르게 구급 소방 인력 투입으로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살리기 위한 활동입니다. 너무 큰 사고로 179분이 돌아가셨지만 그중 2명의 생명을 살린 건 이분들의 노고와 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고 수습과 진상 파악이 남았습니다. 6번은 공항의 입지 조건과 그 외의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이미 많이 공개됐지만 입지 조건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다 철새 도래지여서 수시로 비행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으며, 이런 우려와 사전적 경고는 이미 수차례 있었습니다. 대략 항목별로 살펴보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네요. 1번은 무항공항 간접적 관련, 2번 제주항공 직접적 관련, 3번 제주항공 직접적 관련, 4번 무항공항 직접적 관련, 국토부와 국내항공사 관련 단체, 5번 정부기관 직접적 관련, 6번 무항공항과 지자체,
정치권의 밀접한 관련으로 파트가 나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자연적 재해 요소이지만 이 부분은 무안공항이 관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항에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피하기 위해 포수를 항시 고용하여 새들이 공항 주변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안공항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무안공항을 위한 수칙을 잘 지켰으며 충분한 관리를 하였는가를 봐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오전에 포수 한 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초 버드 스트라이크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이 부분의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겠죠. 2번 현재 언론에서는 제주항공과 항공사의 운영 문제, 정비 문제, 그리고 사고 기체인 보잉기의 합당성 등에 대하여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책임론도 맞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만 포커싱해야 합니다. 저는 제주항공에 대해 변론하거나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랜딩 기어의 미작동이죠. 이건 정비 실수나 기기 결함으로 최초 발생한 것이 아닌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분명한 원인 제공이 있어서 발생했다고 다수의 관계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불가피하게 엔진이 파괴되었지만 이로 인해 랜딩 기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많은 의문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는 메카닉적인 부분과 조종 기장의 판단, 그리고 정비 등의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엔진 1기 또는 2기가 파괴되었어도 랜딩 기어가 작동할 수 있는 유무, 안 됐다면 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조작하지 않았는지, 엔진 파손과 별개로 정비 실수나 기기 노후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것이 이번 핵심 파악 요소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제주항공과 직접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제주항공 소속의 기관장의 대처를 보면 되겠죠. 동체 착륙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해외 여러 전문가들이 봐도 잘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쉬운 건 동체 착륙 지점이 제동 거리 확보와는 거리가 조금 먼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일부 문제와 3번의 문제는 차후 블랙박스 분석으로 원인 파악과 책임의 소재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간을 갖고 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 4번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둔덕의 존재입니다. 둔덕에 대해선 별도의 영상으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둔덕은 다양한 전문가들도 말했지만 애초에 존재해선 안 될 것입니다. 대참사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다른 공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무항 공항과 같은 둔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둔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인터넷 찌라시에는 국토부의 개입, 공항사 사장의 개입, 비용 절감을 위해서, 태풍 대비 시설 견고히 하기 위해서 라는 등의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혹이 많지만 모든 의혹들을 다 고려해봐도 둔덕은 무항 공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둔덕에 관해서는 다음 심층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5번은 아직 진행 중이며 지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이미 2명의 생명을 어렵사리 살리셨고 5번의 책임 소재는 현장 요원의 늑장 대응이라거나 기술적인 미스 같은 것이 발생하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5번은 아직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5번의 역할은 정확히 사고 수습, 구조 및 구호 활동, 유족 지원, 진상 및 원인 규명, 사후 지원 및 대책 논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앞으로도 처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좀 더 응원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6번은 입지 조건과 그 외의 것들이죠. 애초에 무안공항은 위치 선정 시점부터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 공항이라뇨. 심지어 광주공항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국내선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 활용이 용이한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게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편리하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반대 요소들을 넘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게 합당했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건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압니다. 전국 공항 중 손해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운영비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무안공항 사업인데 적자 운영이 되니까 정치권에서 개입하여 국제 노선을 열고 늘려서 무리하게 적자 난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무안공항은 사업 도입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정치적 이용과 지역 이권을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편향적인 추진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할 말이 정말 파트별로 너무 많은데 다 했다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정리하고 마무리해 봅니다. 처음 주제와 예를 든 것을 기억하십니까? 책임의 주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입니다. 아직 이 참사의 조사가 초입 단계입니다. 워낙 큰 사고이기에 시신 수습에만 큰 애를 먹고 있으며 블랙박스도 이제 막 회수되어 긴 시간을 들여서 분석해야 하는 과제들 등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의견들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앞서 예를 든 유가족 분들을 포함한 일부 분들이 정부 관료나 항공사만 탓하기엔 따지고 볼 요소가 굉장히 많으며 4번과 6번의 경우 같이 지자체의 문제와 무항공항 문제의 여지가 꽤 있음에도 책임의 소재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유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참담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여서 정부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 제발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족에게 접근해서 사실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